이것과 관련된 적폐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내에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때 뭘 했죠? 정무수석이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않습니까? 허성무 부사관님. 네. 그런데 참 진짜 인터내셔널 쪽팔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줘라? 아니 뭐 정권이 그렇게 바뀌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뭐 여론 조작을 했니 뭘 했니 온갖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비까지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무척 불쾌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노벨 그 위원회에서 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불쾌해했고 예.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심지어 지금은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저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노벨상 나오기 매우 어려워져 있다. 저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어도 자기들끼리 저래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노벨상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시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을 보면 사고방식이 너무나 폐륜적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라도 팔아먹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도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굽니까?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변명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국에 4대 했는데 이거는 일본 4대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군사 독재 정권 못지않게 불법적인 공작들을 했고 민주주의 유린했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는 나오죠. 왜냐하면 보호해줄 중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아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줘 보시죠. 노벨 평화상 취소를 어떻게 작업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 국정원이 나서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죠. 오호. 네? 영문으로 써서 그것도. 네. 청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자금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문제는 그 시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막 돌아가시는 서가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뭐 이 인간으로서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해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그 노르웨이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공작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노벨상을 주나요? 우리 한번 노벨상 받으러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노벨상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런 공작도 받았고 부당한 거래로 뭐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기이한 로비라고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로비가 들어왔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런 행위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원래 없는 사실은 일이죠. 노벨 그 상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자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문학상을 받았는데 올해 뭐 고은 씨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올랐다가 요번에도 안 됐었는데 정부가 노벨 문학상이든 뭐 물리학상이든 평화상이든 간에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을 취소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죠. 매국행위죠, 매국행위. 1938년인가요? 히틀러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여론을 동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노벨 평화상 그 수상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리고 MB가 그때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국격이었어요, 국격.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야지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받아놓은 걸 취소를 시켜요? 그럼 국격이 올라가나요? 근데 이런 걸 무슨 범죄 행위로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거죠, 돈.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사장 정도를 딱 하고 끝났어야 돼요. 왜 사장을 합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거 사장의 그 품격을 떨어뜨려요. 아니, 이제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일 때,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때 원전을 지어보는데,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이 그랬대요. 건설 현장에서 어쨌든 그 자재가 모자라도 혼이 나고, 다 완성이 됐는데 자재가 남아도 굉장히 혼을 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떤 시공 사업을 끝나고 나면은 자재가 남으면 그걸 땅에 파묻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로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성취를 위해서는 뭐 진짜 무지막지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장 시절에 했던 경험들을 일화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까 나왔던 자원 얘기도 그렇고 노벨상 받은 걸 취소해달라고 이런 공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순간의 이익을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동원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뭔가를 과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운영이나 현재의 기업은 운영할 자격도 없는 분이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훨씬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만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어성무 비서관님, 군 사이버사에 대한 또 다른 정황도 이제 밝혀졌는데 사이버사의 국정원 예산이 5년간 5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게 도대체 어디 들어갔나 봤더니 이 금액이 댓글 장비를 사는데 사용됐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는데 2억 6천만 원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 아니에요? 2012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비 가지고 뭐 부족해서 추가로 샀는 건지 아니면 또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해서 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댓글 공작을 위해서는 최신의 장비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샀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대북 심리전에 쓰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선에서 야당 후보, 당시 야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고 그 이전에 뭐 그 사퇴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도 있었죠. 이런 분들을 오로지 비난하는데 사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까지 동원해서 정치 개입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행위니까 거기에 또 국가 예산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썼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자 변호사님, 여론 공작 정황이 MB 시대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는 사실은 그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심리 전단이 있단 말이에요. 530 심리 전단 부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기무사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무사도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지금 또 검찰 수사하는 거 보면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까지는 들어가는데 기무사는 또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있죠. 이거 5년 내내 하는 게 좀 속도 있게 빨리 진척을 해야 될 텐데. 수사라는 것 자체가 딱 결론만, 감만 있으면 수사를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근거를 잡아야 되니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투 트랙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원세훈 공범 낸 거. 그러니까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인데 민병주 단장은 지금 다 협조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원세훈 공범인데 공범으로 적시된 거고 또 하나는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 단장 사택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군사이버사령부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는 신호탄이죠. 아직까지는 국정원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럼 민병주 단장도 국정원 단장이네요. 민병주 단장은. 그렇죠. 그 국정원 TF에서 자료가 먼저 넘어왔죠. 증거가 먼저 넘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먼저 착수를 했던 거고. 지금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분석은 다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직접 낮은 순서별로 차근차근하게 해갖고 소환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는 허성무 비서관님, 군사이버사령부는 530 심리전 단장 자택 압수수색한 것은 저거하고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의 출국 금지. 그렇습니다. 이것과 맥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하는 데에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서명을 한, 그러니까 사인을 해준 직접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결재를 예. 해준 문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문서가 나왔지만 그 문서만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소환하고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적어도 이태하 그 심리단장을 압수수색했다 집을 예.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제 정점으로 치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성과가 나면은 그다음에 결국 장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재 변호사님, 예. 일단 원세훈 민병주 단장은 예. 원세훈 원장이 지시했다. 이거를 지금 다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백을 할 거고요. 민병주 단장은 오히려 이제 수사하기가 좀 편해질 거고. 네. 그럼 원세훈 만약에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원세훈을 지금 1차로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예.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되지면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에 한 칸 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서류 증거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원세훈을 추궁할 겁니다. 아, 서류 증거가 있을까요?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무대기로 다 복원을 했기 때문에 무대기는 아니고 무더기.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 언제 보고한 시점, 예. 보고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이제 실행이 언제 개시됐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자 청와대 보고했습니다. 그럼 서류만 갔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하는데 예. 직보했습니까? 예.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묻고 그 이후에 댓글 공작이 어떻게 진척됐고 실행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겠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예. 추상적으로 지시한 문건이라든지 그런 진술이 확보되거나 예. 그다음에 보고를 받고 묵인했다는 정황만 있어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조폭 조직 일원 아니에요? 그거 아주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폭 같은 경우는 형님, 제 부하가, 요즘 보스에게. 예. A라는 친구가 요즘 말도 안 듣고 삐딱합니다. 제가 손 좀 드릴까요? 손 좀 볼까요? 예. 그래서 글쎄 걔가 전에보다는 좀 태도가 불량하던데 알아서 해. 이 정도 하면 아니면 미소를 짓고 고개 끄덕끄덕인데든지 그렇죠. 묵인. 역시 너가 훌륭한 친구야 이런 정도만 해도 오호. 그거를 지시 또는 묵인으로 보거든요. 내가 너 그렇게 뛰어난 능력 보일 줄 알았어. 키운 보람이 있구만. 딱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국정원장으로 데리고 온 보람이 있네. 네, 그렇죠. 네. 원따로가 아니죠. 원원장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원원장 서울시에서 국정원으로 데리고 온 보람이 있어. 네. 그러면은 이것은 지시한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시 또는 묵인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승인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허성비서관님, 네. 이 말씀인 즉슨 예를 들어서 조폭이나 이 조직의 보스는 야 가서 김아무개를 손을 보는데 새끼손가락 두 번째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예를 들어 무슨 무기로 어느 정도 상해를 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보스 근위가 떨어지죠. 예. 눈빛만 봐도 알고 태도만 봐도 알고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조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눈빛만 보고 알고 태도만 보고 아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이 판례에 의하면 근데 그런 보고를 하고 범행 실행 계획을 보여줬는데 또는 상사한테 보여주면 어깨 두 차례 툭툭 두드려 준 것만 해도 공범으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과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에만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하나의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것과 관련된 적폐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내에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때 뭘 했죠? 정무수석이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이계가 아니라 친박계에서 청와대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친박주에서 추천해줘라.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을 추천한 거죠. 추천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 어느 정도 화해도 만들었고 마지막에 대선 기간에 두 사람이 면담하기까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2012년 9월 그렇습니다. 2일. 그래서 100분 동안. 사실은 우리가 그 면담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주고 다음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도 이런 공작, 댓글 공작이라는 이런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그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그쪽을 수사하면 바로 그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죠.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성격상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소한의 묵인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상의 타당한 논리죠. 알겠습니다. 이 것과 관련된 적폐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내에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때 뭘 했죠? 정무수석이었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지 않습니까? 허성무 부사관님. 그런데 참 진짜 인터내셔널 쪽팔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줘라? 아니 뭐 정권이 그렇게 바뀌자마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뭐 여론 조작을 했니 뭘 했니 온갖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비까지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무척 불쾌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노벨 그 위원회에서 상위원회에서 굉장히 불쾌했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심지어 지금은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저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노벨상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져 있다. 저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어도 자기들끼리 저래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노벨상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시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사고방식이 너무나 폐륜적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라도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도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굽니까? 이완용 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까 나왔던 자원 얘기도 그렇고 노벨상 받은 걸 취소해달라고 이런 공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순간의 이익을 자신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동원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뭔가를 과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운영이나 현재의 기업은 운영할 자격도 없는 분이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훨씬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만 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허성무 비서관님, 군 사이버사에 대한 또 다른 정황도 이제 밝혀졌는데 사이버사에 국정원 예산이 5년간 5억 7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게 도대체 어디 들어갔나 봤더니 이 금액이 댓글 장비를 사는데 사용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는데 2억 6천만 원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 아니에요? 2012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비 가지고 뭐 부족해서 추가로 샀는 건지 아니면 또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해서 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댓글 공작을 위해서는 최신의 장비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샀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대북 심리전에 쓰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선에서 야당 후보, 당시 야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고 그 이전에 뭐 그 사퇴하기 전까지는 왜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그 노르웨이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부정한 공작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노벨상을 주나요? 우리 한번 노벨상 받으러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노벨상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런 공작도 받았고 부당한 거래로 뭐 대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기이한 로비라고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로비가 들어왔다.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런 행위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원래 없는 사실은 일이죠. 노벨 그 상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자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도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 뭐 고은 씨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올랐다가 요번에도 안 됐었는데 정부가
노벨 문학상이든 뭐 물리학상이든 평화상이든 간에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이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을 취소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죠. 예. 매국행위죠, 매국행위. 1938년인가요? 히틀러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왔었는데. 예? 그런 거는 제가 아닙니까? 이한용이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에 변명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국에 4대 했는데 이거는 일본 4대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군사 독재 정권 못지않게 불법적인 공작들을 했고 민주주의 유린했고 그런 사실들이 이제는 나오죠. 왜냐하면 보호해줄 중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아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줘 보시죠. 노벨 평화상 취소를 어떻게 작업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 국정원이 나서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죠. 오호. 네? 영문으로 써서 그것도. 네. 청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자금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문제는 그 시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막 돌아가시는 서거하는 시점에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이 인간으로서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해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기 사실은 이제 여론을 동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노벨 평화상 수상위원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은 아니죠.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리고 MB가 그때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국격이었어요, 국격.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야지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받아놓은 걸 취소를 시켜요? 그럼 국격이 올라가나요? 근데 이런 걸 무슨 범죄 행위로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거죠, 돈.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사장 정도를 딱 하고 끝났어야 돼요. 왜 사장을 합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사과하세요. 그거 사장의 그 품격을 떨어뜨려요. 아니, 이제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일 때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원전을 지어보는데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이 그랬대요. 건설 현장에서 어쨌든 그 자재가 모자라도 혼이 나고 다 완성이 됐는데 자재가 남아도 굉장히 혼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떤 시공 사업을 끝나고 나면은 자재가 남으면 그걸 땅에 파묻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로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성취를 위해서는 진짜 무지막지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장 시절에 했던 경험들을